부동산 시장 해마다 한 문제.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은 세 가지 스타일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특징, 그리고 효율적 시장, 주거 분리, 즉 여과 현상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단지 부동산 시장 파트에서 학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즉 단순히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토지의 특성에서 같이 정리합니다. 부동산 개별성, 인접성에서 정리해 놓으면 그 내용들이 부동산 시장 특성에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과 현상입니다.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같이 보세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상향여가냐 하향여가냐 용어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여가 하향여가 용어 정의가 나오면 누가 이용하던 것을 누가 이용하느냐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보지도 마세요.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오로지 뭘 찾느냐? 재개발, 수선 이런 단어를 찾으세요. 재개발이다, 수선이다, 재건축이다 이런 말이 보이면 상향여가, 안 보이면 하향여가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자, 1번, 2번을 통해서 상향여가, 하향여가 개념 파악하시고요.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을 했다. 근데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여과 과정이라고 했지 하향여과인지 상향여과인지에 대한 말은 없죠.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하향여과를 말합니다. 왜? 하향여과가 여과니까. 그러니까 실제 상향여과는 여과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원래는 하향여과예요. 근데 하향여과가 있으면 상향여과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지. 중요한 건 하향여과. 자,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주택의 질적 개선 효과를 가져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해석을 하면 하향여가라고 했으니까 고소득층이 이용하던 주택을 저소득층이 이용해요. 물론 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넘어가지는 못하겠죠. 노후화가 되고 난 다음에 저소득층의 이용으로 변하지만 저소득자들이 기존적으로 이용하는 주택들보다는 질적인 수준이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고소득자들이 이용하는 주택의 수가 줄었죠. 어떻게 할까요? 신축. 그러니까 고가주택은 여과를 하고 신축하니까 질적 수준이 좋아지고 하향여과된 주택이 아주 양호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저가주택보다는 질적인 수준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4번에서는 두 가지를 봐야죠. 첫 번째, 어떤 지역, 저급주택 지역. 두 번째, 재개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가치 상승분이 투입 비용보다 작다. 결론, 뭐가 크다는 거죠? 투입 비용. 재개발 한다 안 한다? 재개발 안 한다. 그런데 어떤 지역을 재개발을 안 했다는 겁니까? 저급을. 그럼 상태는 더 안 좋아졌겠죠. 그럼 저는 저끼리 살고 고는 고끼리 살게 될 테니까 주거 분리. 5번으로 갑니다. 고소득층 지역과 인접해 있는 저소득층의 주택은 당연히 유리한 정의 효과를 받게 될 테니까 할증 거래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정답은 3번 됩니다. 주거 분리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강의를 두 가지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효율적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 가지를 학습한다 그랬죠. 첫 번째, 시장의 특성은 어디서라고요? 토지의 특성 쪽에서 함께 정리하시면 훨씬 정답 찾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과 현상했고 다음 시간에는 효율적 시장을 정리하겠습니다.